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극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통찰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밴드로서 외도 피해자를 위한 공감, 위로, 동행이란 밴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밴드 주소는 댓글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는 외도 피해자들의 사연들이 올라오죠. 저는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는데요. 제가 이 글들을 읽어보면서 느낀 점 중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부부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다양하죠. 돈 문제, 자녀 문제, 시월드 처월드 문제, 성격 문제 등등 10손가락이 넘을 정도의 문제들과 고통이 있죠. 그중 가장 큰 고통에 속하는 것은 배우자의 이성 문제, 즉 외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가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아울러 이혼을 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외도로 인한 고통은 계속 유지됩니다. 혹 이혼을 하더라도 외도의 고통은 그대로 남죠. 하물며 외도 직면 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외도의 고통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외도 피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감정은 요동치죠. 보통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밴드에 올라오는 내용들입니다. 상당 부분 공감도 되고 공분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 가운데 아쉬운 점은 고통 속에서 외도 극복을 위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에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세 가지 통찰에 대해 다룹니다. 첫째, 외도 그 자체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외도 피해자들이 합니다. 외도 내용을 반추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 통찰, 그리고 성찰을 하죠. 문제는 이것에만 몰입하고 올인한다는 것이죠. 외도 내용을 파고 또 파며 외도 내용만 반추하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상상과 추측이 망상으로 발전합니다. 근거 있는 의심은 괜찮은데요. 근거 없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험하죠. 이에 신경증에서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그 자체에 대한 통찰은 필요하나 그 정도와 빈도 그리고 강도가 지나치지 않은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상이 망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피해를 피해의식으로 만들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부분부터 많은 외도 피해자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죠. 여기에는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 회복 탄력성, 자신의 장단점 혹은 강약점, 잠재력, 자신감 등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도 피해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 대신에 모든 것을 외도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적, 의존적으로 되죠. 자신에게 있는 잠재력을 통한 외도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과 의존, 그리고 집착하면서 외도 피해자는 독립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자율성이 낮고 주도적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외도 피해자가 될 경우 자신을 종속 변수로 만들죠. 이에 외도 행위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기분과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과 행동이 위축되는 등 더 힘든 삶을 살면서 외도 극복과는 먼 길로 갑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한 통찰로 자신감, 잠재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스스로 외도 극복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도 피해자가 자율성이 낮고 종속적 혹은 의존적인 성향을 가졌으며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낮은 성향을 가졌을 경우 외도 행위자에게 집착하거나 원가족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면서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은 더 힘들어지죠. 따라서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도가 주는 의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외도와 직면한 외도 부부가 놓치는 부분인데요.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졌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떠나 지금까지의 삶을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외도 부부들은 이 외도의 의미를 간과 무시 혹은 곡해하면서 외도 문제를 다룹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주소가 엉뚱한 곳으로 적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외도 극복에 대한 것은 희망사항이 됩니다. 이에 외도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외도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부부의 삶에 대한 변화 메시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거나 간과하면서 생긴 말이죠. 외도는 외도 부부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처럼 살면 외도의 재발이나 이혼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 외도이자 외도의 의미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지? 라는 깊은 통찰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외도의 부적절성을 떠나 외도의 의미에 대한 통찰과 성찰을 하지 않고 부부의 삶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도는 재발되며 결국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세 가지 통찰이 필요한데요. 첫째, 외도 그 자체. 둘째, 자신. 셋째, 외도의 의미입니다. 이 중 여러분은 몇 가지 통찰을 하고 있으신가요? 오로지 외도 내용만 바라보고 있고 외도로 인한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외도 극복은 이미 물 건너갔는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외도 직면 후 세 가지 통찰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통찰이 잘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은 외도 극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통찰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